논현동, 아현동 이런 데 있는 가구거리 있잖아요. 그런 가구거리에서 오랫동안 가구 장사를 해온 그런 사장님들이 있는데 별로 티는 안 나지만은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은 수십억대, 백억대 자산가들이 꽤 있대요. 배경을 보면은 가구를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긴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하려면은 꼭 있어야 되는 뭐 공장 부지 혹은 창고 부지 이런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토지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게 그 토지 가치가 상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산이 확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본 꿈나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서 왜 자본소득이 중요하며 자본가가 되는 게 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주식 스터디가 있는데 거기에서 뵙게 된 자산가 형님이 있으세요. 사업가이자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는 경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3M at work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me at work는 쉽게 얘기해서 봉급 생활이에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남의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봉급 소득을 얻는 거죠. 두 번째는 man at work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 결과로 사업 소득을 얻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oney at work는 자본소득입니다. 돈이 일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많은 돈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설레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해주신 형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는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본인께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으로 돈을 버는 거, 말하자면 자본소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돈은 잠을 안 자요. 일을 했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죠. 무생물이기 때문에 칼같이 움직이고 내가 시킨 대로 칼같은 결과물을 만들어줘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는 이 업사이드의 잠재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회사에서 퍼포먼스가 좋고 고가가 좋더라도 뭐 연봉 5천만 원 하던 사람이 이듬해 갑자기 연봉이 1억으로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투자의 경우에는 내가 5천만 원을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짧은 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월급의 속도는 절대로 자본의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봉급 생활을 하는 서민들보다 당연히 자산의 축적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흔히 얘기하는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거예요.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이건 매정하거나 반칙이거나 어떤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메커니즘인 거예요. 사업보다 자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업이 당연히 성공만 하면 훨씬 큰 돈을 빠르게 벌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힘들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이 수반돼요.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고 건강도 정말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 진짜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든지 자본 수익에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 있잖아요. 보면은 다 어떤 기업의 CEO이자 그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예요. 좀 더 가까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논현동, 아현동 이런 데 있는 가구거리 있잖아요. 그런 가구거리에서 오랫동안 가구 장사를 해온 그런 사장님들이 있는데 별로 티는 안 나지만은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은 수십억대, 백억대 자산가들이 꽤 있대요. 배경을 보면은 가구를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긴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하려면은 꼭 있어야 되는 뭐 공장 부지 혹은 창고 부지 이런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토지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게 그 토지 가치가 상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산이 확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산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월급 소득이나 어떤 사업에서의 그런 매출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본 수입의 증가에 달린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돈 많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내가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돈 많은 백수분이 있다고 치면은 그분의 아버지가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돈 많은 백수님의 아버님께서
350년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에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 자산을 만들었을까요? 결국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본 수입을 통해서 그 자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월급쟁이 생활의 기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목숨 걸고 노력하고 옆자리 동료들을 다 경쟁자로 보고 막 배척하려고 그러고 막 상사한테 아부하고 쓸데없이 야근하고 그런 좀 밉상스러운 동료들 있잖아요. 사실 돈이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본인의 최선을 낭비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본 수입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월급 소득이 중요해요. 해야 돼요. 적어도 남들이 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고 그 월급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실해야겠지만은 그 이상의 쓸데없는 노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월급쟁이 생활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고요. 막 상사한테 아부하고 막 쓸데없는 야근하고 그럴 시간에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재테크 공부하고 투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라는 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